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국회의사당에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무장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괴한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나 괴한의 총격으로 경비병 1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반등했으나 소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0.2% 하락한 이후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1.97달러, 2.4% 하락한 80.52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2012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발표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테러 우려가 고조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92% 하락한 16,461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83% 하락한 4,382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73% 하락한 1,927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58% 상승한 8,940선에서 영국 지수 역시 0.43% 상승한 6,399선에서 프랑스 지수도 0.58% 상승한 4,105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미국은 테러 우려로 하락했지만 유럽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 수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프로모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손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대표님 말씀대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의외로 이상한 테러 위험이 발생을 했고요. 또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보합에서 마이너스 한 7%포인트 정도의 오락가락하는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어쨌든 주식이 어제 10일 이평의 지지를 받고 안착했는 모양이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1950포인트의 상승은 분명히 할 것이다.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주가의 상승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개인들을 괴롭히는 격계단형입니다. 주가의 상승이 이렇게 이제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형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계단형 자체가 격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돈을 철저하게 안 먹여 주려고 하는 전략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격계단형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주가는 제가 볼 때는 20일 가까이 다니는 상승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물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홀딩 부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세가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현대자동차의 그 약세 부분이 있었거든요. 현대그룹이 어제 전부 다 약세였습니다. 현대그룹이 약세를 보임으로써 어제 이제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춤하는 그런 국면인데 그래서 현대차
15만 원대. 저는 삼성전자 120만 원대처럼 이제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물론 뭐 현대차를 뭐 좋아할 수는 난 미워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소나타 때문이죠. 소나타, 뭐 연비 지금 외제차 디젤 같은 거 20km 나오는데 아직 소나타 10km 정도 갖고 만들면 팔린다는 이런 마인드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 노자와 사업주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추고 좀 품질 좋고 저렴한 차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의 지금 가격대는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실적이 나빠졌습니다만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두 종목이 너무 낙폭이 과다하다 실적에 비해서 그래서 실적이 뭐 흑자에서 흑자 줄었다 뿐이지 이만큼 떨어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분명히 반등한다. 거기에 이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기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62주평까지 왔어요. 560대인데요. 저는 560대 적극적인 매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60대에 지금 뭐 60대 왔는데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안 올랐어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횡보 국면인데요. 여기서 횡보할 겁니다. 횡보하는데 계속 이 횡보하면서 기관들이 파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순환매에 오면 여러분들을 진짜 정리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의 20을 60을 역배열 내면서 급등상승 이건 전형적으로 기관의 외부 개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삼아 코스닥을 한번 매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을 사는 거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코스닥은 뭐 제일 많이 사는 게 한 100억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뭐 10억 단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 이렇게 몇몇 종목 개인들이 없는 종목 찍어가지고 10억씩 더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코스닥 가격을 올리는데 또 산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령적으로 매도 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말고 코스닥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는 손바뀜이죠. 외국인들을 사고 기관들을 팔고 있는데 같은 통속입니다. 전체적으로 와서 사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파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파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럼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끌이 매수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주식은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가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여러분 냉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경제와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 요즘 뭐 해외 선물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 앞으로 이제 조금 큰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4년 전에 국내 선물이 주식을 넘어설 것이다. 인데 무려 뭐 넘어선 게 한 20배 정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외 선물이 큰 시대 조류를 탈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선물 강좌를 무료로 합니다. 선착순 100명이고요. 지금 빈자리가 서울경제에 빈자리가 지금 23석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해외 선물 무료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든지 인원이 혹 서울경제 접속을 못 하시는 분은 아프리카 TV로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서울경제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청 후에 1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선물 특강을 무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25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해외 선물 무료 특강하니까 여러분 서울경제로 많이 전화를 주시거나 안 그러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무료로 해외 선물 너무너무 쉽고 수익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 요즘 국산은 안 움직인데 해외 선물로 움직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전환선 위에 왔습니다. 전환선 위에 와가지고 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기준선이 움직임이 쉬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주식은 이제는 최악의 국면을 면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남은 이제 기준선의 극적인 하락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준선 하락 때 주가가 안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약세는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악의 국면을 면했다. 이게 이제 가장 안도의 수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구름이 굉장히 두껍죠. 구름이 두껍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이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전환선이 떨어지면서 선행스팬 원이 이제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선행스팬 원이 신고가 오늘 뭐 좀 빠져가 또 난리인데 조금만 뜨면 이제 선행스팬 원이 뚫립니다. 선행스팬 원 뚫린다는 것은 주식이 이제 상승한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주식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상승이 제가 이거는 여러분 누차 확인했습니다. 선행구름이 검으면 주가의 상승을 하면 상승한 만큼 속도가 빠르게 떨어진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거는 타협하지 않는 거와 똑같으니까 여러분 코스닥 종목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요즘 기관과 외국인이 짜고 칩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요즘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호주머니를 끌어낼까 싶어서 기관들이 외국인이 기관이고 기관이 외국인이 요즘 굉장히 요거 갖고 이제 다 평균 단가를 내리는데 아주 악질적이고 저는 나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같은 통속이다. 이렇게 보니까 뭐 최근에 개인들이 옵션에서 굉장히 거의 없어요. 선물도 없고 개인들이 거의 돈이 없습니다. 지금 뭐 개인들 돈 그만 좀 긁어 먹었으면 된다. 최근에 요즘 연금공단 같은 데서 보면 연금이 고갈된다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연금이 고갈될 수가 없어요. 주식 해가지고 매일 돈 벌고 좀 돈 잘 법니다. 연금은 특히 공무원 연금은 확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 연금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은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 안 뽑으면 됩니다. 나는 왜 고민한지 모르겠어요. 연금 그대로 주시고 기존 공무원 신규를 전부 안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퇴직해가 연금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신규 공무원들 안 뽑으면 되는데 왜 뽑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안 뽑으면 충분히 되는데 그걸 왜 공무원 연금 줄이고 있는데 안 줄여도 돼요. 공무원 안 뽑으면 됩니다. 공무원 많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뜯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연봉 4, 5천 주면서 평생 연금 줄 필요는 뭐 있습니까? 공무원 안 뽑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연금공단하고 기관들이 굉장히 악질적으로 매매한다. 이 말은 뭐냐면 속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은 비차익 순매수가 많이 늘어날 때 어제도 제가 했죠. 비차익 순매수가 늘어날 때 주식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차익 순매수가 어제도 2천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하고 상관없죠. 해외 증시 뜬다고 뜹니까? 해외 증시 빠진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비차익 순매수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뉴스에 금이 요즘 잘 팔린다 합니다. 금값 굉장히 싸죠? 유가도 쌉니다.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힘들 정도면 유가가 80불이고 금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장롱에 요즘 5만원짜리 많이 갖다 놨다고 하는 부자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장롱에 5만원짜리 갖다 놓지 말고요. 주식을 사가지고 장롱에 넣어놓으면 5만원짜리는 늘지 않지만 주식은 충분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 방송 듣는 부자분들 부디 주식을 사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의 상승. 현대그룹이 시가총액 상위에 3개가 있어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어제 고춧가루를 확 뿌렸죠. 제가 볼 때 오늘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주식이 가기 위해서 현대차,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상승, 쌍도마차가 상승해줘야 되는데 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식이 조금 전에 이제 종합주가가 격계단형으로 간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악재를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식은 격계단형이든지 격계단형 때의 주식은 고점에 팔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격계단형에 자신 없는 분들은 어떻든 저점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의 평균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선물이 외국인과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이제 자기 통정 매매해가지고 선물의 평균가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말고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55인데요. 아직까지 CP의 그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CP 같은 종합평가 지수로 한 6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좀 밀리더라도 보통 뭐 짧고요. 우리 엘리트 파동에 큰 파동에 작은 파동이 있다. 그래 큰 파동이 저는 뭐 어쨌든 간 추가적으로 상승을 쭉 할 걸로 봅니다. 여기에 작은 파동이 지금 있는데 이 작은 파동이 보통 비파동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장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과격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다우존스 지수도 어제 기준선에 쉬어야 될 자리에 쉬었습니다. 예, 뭐 다 그래요. 쉬어야 될 자리에 쉬었지만 나쁜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왜? 고가를 높였거든요. 일목균형표에는 고가를 높여간 조정은 나쁜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요즘 탄력이 있죠. 일본 증시가 거의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상해 증시는 여러분 조정받지만 조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굉장히 죽을 조정이 아니고 재상승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 그런 상승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모두가 파생입니다만 그래도 도도히 흐르는 상승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 저때 1900 깨졌을 때 1950 일단 반등의 국면은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적은 것 같지만 60포인트 반등입니다. 또 이때 뭐 1900 깨지니까 또 1750 간다 했던 분들도 많습니다만 가겠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1950은 저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힘내시고 특히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들의 동료 심리가 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물 이야기할 때 선물 필요 없다 했는데 요즘 선물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선물 강의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니까 서울경제하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밤 10시부터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해외 선물이 뭔가 해외 선물이 금이나 오일 같은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우리가 주식을 해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성촌놈 신정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큰 폭의 상승세는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예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뉴욕과 유럽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다시 1930선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캐나다 총격 사건과 국제유가 약세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난주 우리 관심주였던 파트론이 아직 약세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증시 반등에 비해서 후반 상승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점에서 올랐던 다우지수. 글쎄요, 이제는 조금 저항벽에 부딪힐 때가 됐나요?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멘붕이 왔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한 이유가 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제 주식 인생에서 이런 확실치 않은 그런 총격전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빠진 적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이제 갖다 붙일 내용이 다 떨어졌는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조금 멘붕이 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움직임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도 소폭 조정권에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졌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한 V자 반등은 힘든 구간.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5일선을 지지를 하고 11선이 저항이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오후장부터 삼성전자가 양봉 전환을 하면서 지수도 함께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가가 고가로 지수가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데, 일단 종가가 고가로 마감될 때는 딱 두 가지 패턴이 좀 나오게 돼 있죠.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서 직전 저항을 한 방에 돌파하는 패턴, 그리고 저항에 부딪히는 구간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날 오후와 다음날 오전까지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두 가지 패턴이 좀 있는데, 사실 어제 다우지수의 하락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또다시 하락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우리 증시가 오늘 추가적으로 급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는 갭상승 출발을 해서 194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상당히 조금은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가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상단 이평선들을 우하향시키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은 11선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상단 저항에 부딪히는 구간에 들어갔지만은 종가가 고가로 그럼 마감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양적완화 연기라는 재료로 다우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이제 되돌리는 파동이 나와주면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런 확정되지 않은 양적완화의 연기,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디폴트라는 악재가 또다시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8일과 29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 이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다림의 상황이다. 사실 그때 가서 이제 양적완화 연기를 한다라는 그런 확정된 이야기가 들리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좋은 시나리오가 예상도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최근에 새벽에 이제 CNBC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가 없는 모습. 사실 이 양적완화 연기라는 게 경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생겨야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9월 미국의 이제 주택 판매 지표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거 그냥 연기하지 말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일과 29일 전까지는 사실 글로벌 지수가 상승의 분위기로 가면서 우리 지수도 1960선까지의 상승하는 과정이 맞는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제 저항으로 있는 21평이 이제 상당 21평이 상단 저항에 있는 차트가 이게 21평인데, 이제 이 21평이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시키면서 5일선과 21평이 만나면서 돌파하게 되는 그런 바닥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역배열에서의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다우지수의 하락이 어제 종가를 고가로 마감한 우리 증시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갭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201평, 골든 22평이 우하향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돌파를 하는 모습, 그 이후에 201평까지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저항 구간에 좀 들어온 모습이죠. 사실 제가 최근에 지수를 말씀드려서 코스닥은 거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567포인트를 이제 최근에 강력한 그런 돌파가 나와주지 못한다면은 코스닥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이 부딪히는 모습, 거꾸로 567포인트가 돌파가 좀 나아진다면은 코스닥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지금부터는 한 번쯤은 코스닥은 눌러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심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했던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제 상한가가 한 10개 종목 됐었거든요. 이 10개 종목 안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이 상한가에 포함이 되면서 상 잔량이 어제 뭐 100만 주 넘게 쌓이면서 아주 좋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패턴이 지속되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좋기라기보다는 사실 좀 긴장이었어요. 언제 상 풀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상잔량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뭐 지금 뭐 큰 폭으로 수익 조이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종목을 좀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익률도 함께 하면서 계좌 오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변동성이 심한 지수 상황에서는 재료가 가장 큰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 종목에 대한 재료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랜만에 파트론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파트론이 제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파트론이 상당히 좀 재미난 부분이 우리 종합지수 차트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 IT 대장이 이제 삼성전자고 코스닥 IT 부품의 대장이 예전에는 이제 파트론이었기 때문에 삼전의 모습하고 파트론의 차트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수와 현재 동반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론의 차트의 그런 상황이지만은,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지수와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가 이 파트론의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기관들이 예상을 한 것일까요? 최근에 보이는 투신권의 집중적인 매수세,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수, 이런 모습들이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다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했었던 그런 패턴이 피바다 차트인 것이 현재 역대월 상황에서 신저가인 부분들, 그것이 연말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와 더불어서 소비 시즌,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우리가 심각하게 IT 부품주와 IT 종목들 고민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함께 체크를 하는 시간이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다우지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5일선을 안착하고 양봉 마감한 삼성전자가 1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망도 해주셨고요. 파트론에 대한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